발표해 주세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방사청장님. 우리가 그 에펙 사업 결정할 때 몇 번 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F-15SE나 F-35나 유로파이터나 어떤 것이 결정되더라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수차례 방사청이 하셨죠. 그거는 제가 지금 그 후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획득을 하는 실험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돼도 괜찮으니까 범위 안에 들어오고 예산이 맞고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신 거잖아요. 일단 그 세 가지 기종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에서 검토한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에 따라서 이 비용서부터 작전 운영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운영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처음에 했던 것이 방사청 입장 F-15SE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 세 가지 기종의 작전 운영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했을 때는 방추의 단도간으로 그걸 올린 거 아닙니까, 방사청이? 그건 세 가지 기종을 고려해가지고서 모든 걸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기준이 전체 총 사업 비용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조가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일 공군총장이 F-15 공군총장이 예. 우리가 이 항공 전력을 계속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전투기 몇 대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했습니까? 에펙 사업으로. 공군총장입니다. FX는 60대가 필요하다고. 60대가 필요하다고 계속 누누하게 한 10년에 걸쳐서 말씀하셨죠? 네. 방사청님 지금 에펙 사업으로 몇 대 들어옵니까? 지금 40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40대 들어오죠? 네. F-15SE는 금액이 초과돼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해놓고 F-35로 변경할 때 20대를 깎아버렸어요. 그래갖고 돈에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런 셈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F-35를 하기 위해서 돈도 깎고 공군이 그렇게 수차례 우리 공군 전력상 60대가 꼭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하이급, 미들급 이게 안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는데 그 주장들이 다 허위였던 거예요. 허위였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말 그대로 국방장관이 정무적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에펙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정말 군사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일인지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걸 심의할 때 이제 앞으로 공군 말을 믿어야 될지 방사청 말을 믿어야 될지 10년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보면 13년에 걸쳐서 이 기종을 선정한다고 이렇게 온 국민을 상대로 얘기해놓고 방사청이 결정해놔도 국방장관이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결정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국방장관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장관 혼자만의 판단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인 선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이 그것을 뒤집을 때 장관께서 상식적으로 그걸 정무적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면 청와대와 조율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의 문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제한됩니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업 관리에 있어서의 잘잘못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F-35가 잘 된 거냐, F-15SE가 잘 된 거냐, 공군의 차세대 그랬으면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어떤 걸 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거면 셋 중에 어떤 것도 괜찮으니 이제는 2014년에는 결정을 해주사라고 하는 얘기를 국회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야죠. 그리고 공군은 60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안 했어야죠. 그럼 40대면 만족합니까? 괜찮습니까? 공군 전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돈에 맞춰서 그러면 국방부가 30대만 사자 그러면 그걸로도 끝나고 마는 겁니까? 바람직한 것은 공군의 입장에서 보면 F-35를 선택을 하고 그것을 60대를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금액이 초과돼서 문제였으면 F-15SE를 50대로 줄일 수는 없었습니까? 그 생각은 왜 논의를 안 하죠? 그건 처음부터 금액이 초과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F-35로 할 때는 20대를 깎아서 구입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많은 장성들이 그리고 방사청이 다 해서 13년에 걸쳐서 고민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이 정책이. 어떤 기종이 됐냐 안 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결정하는 국가, 이게 가장 잘못된 거죠. 그게 결국은 이후의 사업들도 다 연관되게끔 부실 정책을 만들고 부실 사업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보람의 사업이 이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청장님? FX 사업에서 획득되는 그러한 기술이 중요한 기술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있는 기술을 총종합해서 같이 이렇게 융합시켜서 하면 다 개발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의 생각합니다. 의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지금 A사 레이더 같은 경우는 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응용연구 사업을 해갖고 2006년서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온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미국이 이 난리통에 7조 원짜리 사업을 사면서도 기술 이해를 안 해줘요? 기술 이전 안 해줍니까? 그렇게 쉽게 그냥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청장님 생각하시듯이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줄 거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한 이러한 핵심 기술 같은 거는 아무리 이 동맹이 단단하게 이 결합되어 있고 그래도 그렇게 핵심 그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은 것을 그렇게 쉽게 그냥 만들 수 있다 우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기술 이전으로 하는 절충교육 효과가 한 2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브리핑을 계속해 오셨어요. 근데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 4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술 이전의 가치를 아예 책정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아예 서류를 만들면서부터 기술 이전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이 된 거네요. 가치조차 논의되지가 않았으면. 네, 그렇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방사청은. 상당히 럭키드 마틴에서 그러한 가치 자체를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술 이전을 기술을 못 만들어서 국내에서 생산을 못해서 제3국에서 통으로 기술을 이제 도입해 와서 사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3국에서 그러면 증가된 사업비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 그 4가지 핵심 기술은 그 전체 그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판단 개발한다는 때문에 것이 지금 네. 누가 봐도 신빙성이 높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과학자들이 이제까지 참 40년 동안 이렇게 쭉 하고 이게 A사 레이더는 2006년서부터 10년 전부터 이렇게 쭉 개발해갖고 실력이 쌓여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FX를 몰라고 외국에서 사옵니까? 다 한국에서 만들지. FX의 F-35의 기술은 우리들이 한 번도 지금 안 해봤던 기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현재 지금 이 F-16 플러스 지금 KFX 그거 하는 거는 상당한 기술이 지금 우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기간 들이면 우리 국내 개발할 수 있겠다 해갖고 이 사업이 계획되고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품 제품들이 꼭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다음에 손인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